안녕하세요. 두렌, 두 개의 렌즈 대조동 루터교회의 윤석기 준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을 보는 렌즈, 우리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을 함께 차례로 리뷰해보고 있는데요. 5장, 개별과 보편, 우리는 질병과 죽음 앞에 평등한가? 라는 챕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케이트 피킷이라고 하는 영국 요크대학교 역학과 교수로 공공역학자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미래의 감염병이 팬데믹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다면 먼저 사회 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 라고 말이죠. 이 케이트 피킷이 2009년에 리처드 윌킨슨 교수와 함께 쓴 평등이 답이다 라는 책이 그해 국제정치학회 선정한 최고의 책에 뽑혔고요. 2013년에는 평등 수호를 위한 연대의 공을 인정받아서 실버 로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아일랜드 암학회에서 찰스 컬리 기념메달을 수상했고요. 최근 저서로는 소득 격차와 사회적 지위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불평등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이 인터뷰는 이러한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는데요. 유럽과 미국은 왜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케이트 피킷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부가 확진자 이동 상황을 추적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치를 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저항과 그런 반발이 표출되면서 정부의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터뷰어가 케이트 피킷에게 자신은 의료 선진국인 미국이 코로나에 무너지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케이트 피킷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사실 의료 선진국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죠. 미국은 단지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나라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나라다. 미국인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 국민보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의료비 지출이 많으면 건강하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부격차 정도, 교육 수준의 격차, 차별과 편견, 이런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빈부격차, 교육 수준, 차별과 편견. 미국이 아무리 병원에 돈을 많이 써도 이런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한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케이트 피킷은 의료 서비스를 개인 비용으로 이용하거나 개인 건강보험으로 이용하는 그런 의료체계를 사적 의료체계라고 부르는데요. 첫째, 이 사적 의료체계는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둘째, 건강 불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국민건강보험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가 전염병의 끝이 아니다, 팬데믹의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5년, 몇 년 주기로 새로운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새로운 팬데믹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미래의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중보건체계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케이트 피킷은 이렇게 말합니다. 케이트 피킷은 쉽게 말해서 비용을 늘리는 것, 후에 치료하는 것, 이것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예방에 포커스를 두고 말합니다. 케이트 피킷은 사회 구성원들이 회복 탄력성을 갖추도록 사회 조건 자체를 바꿔야 된다. 전염병 걸려도 금방 회복되도록 미리 좋은 건강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회복되도록, 회복 탄력성이 있도록 사회 조건들을, 경제 조건들을 미리 탄탄하게 갖춰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만,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가 치명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기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위험한 질병,
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들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지위가 낮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병증이라고 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공공역학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케이트 피킷은 발병 이후에 잘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감염병이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감염병들이 올 수 있는데 팬데믹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기저질환을 미리 줄여놓고 건강하게 해서 회복 탄력성을 높여놓는 것, 그게 중요하고 국민들의 평소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평소 건강 상태를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들, 경제적 요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빈곤 그 해결이 감염병 예방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이러스가 사회적 지위를 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습니까? 케이트 피킷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의 코로나 사망률이 가장 부유한 지역의 사망률보다 2배가 높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빈곤 지역에 기저질환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주거 환경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체로 대가족으로 모여 살거나 코로나19 노출되기 쉬운 그런 현장에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병원이나 요양원 노동자, 돌봄 업무 종사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식당과 배달 업무 종사자들, 이런 분들이 대면 접촉도 많고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러 나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론 중요한 일이기도 했지만 수입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져서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케이트 피킷은 불평등이 심한 상태일수록,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건강과 주거, 수입 측면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고 신경 쓰고 내가 남들 눈에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나를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한마디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낮아지고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만 치중해서 타치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소득이 줄었고요.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사람들의 자부심도 줄어들게 됐고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찾아왔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우울감이 더 증가했고 정신병 질환 약을 먹는 그런 인구가 많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이 케이트 피킷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몸에 병이 들지 않으려면 주변의 오염원과 발암물질들을 꼭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해로운 환경은 외면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빈부격차가 가장 큰 미국에서 살인율, 정신질환자 비율, 10대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기대 수명도 가장 낮고 아동의 행복 수준도 낮고 문해력도 낮습니다. 불평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구 대다수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예컨대 좀 더 평등한 나라의 교수는 불평등한 나라의 교수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있고 폭력 사건에 희생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케이트 피킷은 불평등과 불안 역시도 우리 사회의 행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치인들과 대중들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어떤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제안한 도넛 경제학을 예로 드는데요. 도넛의 안쪽 고리는 사회적 기초, 도넛의 바깥쪽 고리는 생태학적 한계로 상정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로 제시한 것입니다. 사회에 최소한 사회적 기초를 설정하고 사회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도 생태학적 한계 내에서 발전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과 같은 몇몇 도시가 이것을 코로나19 극복 정책으로 이미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케이트 피킷이 말합니다. 일상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장에서의 관행이 공정한가 질문한다. 노동자라면 노동, 조합 활동을 하고, 소비자라면 노동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그런 기업들을 응원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과 지구를 위해서 정책을 내는 그런 정당에 투표를 하고, 불평등을 줄이려고 하는 여러 단체들에 지원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두 애쓰고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돌봄 영역에서 힘써온 돌봄 노동자들, 슈퍼마켓의 선반을 채워온 이들, 생필품을 배달해온 이들, 청소를 해온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이트 피킷은 이들의 핵심 인력의 귀중한 역할, 소중한 역할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른 변화의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케이트 피킷은 불평등과 빈곤이 우리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회복을 어렵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인력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공공역학자 케이트 피킷의 견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대조동 루터교회의 윤석희 주목이고요. 신학과, 세상학문 이렇게 두 개의 렌즈로 바라보는 코로나19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